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특광시흥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저희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공관리계획은 수립했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 행위지 않는다 그래요.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뭐 얘도 그냥 쭉 모르고 살아온 거죠. 왜요? 대한민국에 내 땅 한 떼기가 없으니까 토지 계획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중개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이거 알아야 나중에 실무할 때도 돈 벌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일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더 높은 계획.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 중에서 아무거나 집행하는 게 아니죠. 주민의 의사.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죠.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집행할 거냐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정책을 결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 이 6가지. 앞글 졌다 갖고 용, 기, 도, 지, 입.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거 그대로 다 봤죠? 물론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용, 기도, 지입 6개니까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 시험 지문 5개를 줘야 되니까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런 것들은 시험에 물어보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요주의 대상이다라고 그랬고요. 그럼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2번은 용도 구역. 근데 용도 구역 얘는 독자적인 거라서 원래 법조문에서는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물어보면은 용도 구역 이거 이름 장난쳐갖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니까 근데 용도 구역의 이름들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4개 구역을 묶어갖고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그럼 1번하고 2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다 똑같은 말. 이 용도가 붙었어요.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라고 그랬죠. 쓰임새를 정해준다. 뭐의 쓰임새? 토지. 그래서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 거죠.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한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가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 하면 무조건 다 지정이 돼요. 빠짐없이 다 지정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전 국토에 빠짐없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용도 지구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독자적인 게 아니고 용도 지역에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지정한다. 추가적인 쓰임새라고 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2번에 따로 썼으니까 지역 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독자적인 쓰임새. 개발 제한 구역은 이름대로 개발 못하게 하려고 지정하는 거죠. 그냥 일체 개발을 못하게.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다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땅에 이제 토지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되면 이제 효과. 이제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는 거죠. 규제하는 것을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서 행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했다. 그럼 처벌해버려요. 처벌. 그래서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합니다.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의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토지 이용의 밑그림을 싹 그려준다. 그거를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도 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다고 그래요. 우리 기반시설 하면은 많이 썼죠.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통칭해갖고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46개. 그 중에서
이 기반시설 뭐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데 아무데나 도로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통량 이런 것부터 조사해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할지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구체적인 내용을 다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근데 결정된 후부터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이 강조 엄청 했어요.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글자 수부터 달라요. 기반시설은 그냥 통칭하는 거.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이런 걸 통칭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그럼 결정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그 결정했다고 다음날 없던 도로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결정한 대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무슨 사업이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각종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 이제 주위에 시설 사업 이거 널려 있다고 그랬죠. 도로를 뭐 포장공사를 하도 확장공사하고 있다. 그거 다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전철 놓는 공사하고 있다. 그것도 시설사업. 애들 다닐 학교를 짓고 있다.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다 시설사업이니까 이런 어려운 말들 이거 9글자 이거 어렵다고 그랬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은 또 연필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해. 쓰는데 막 10분씩 걸리고 그래.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부터 잡는 게 공법은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떠들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위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번 떠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역시 뭐 아무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키는 것만 숙제만 제대로 꼬박꼬박 해도 공법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은 앞에 신자 붙이면 되죠. 신도시 개발. 검단 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든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럼 개발 사업을 하든 정비사업하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집행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 할지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 결정해서 사업도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 3번하고 4번에서 사업이 3개가 나와요.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죠. 이 사업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들, 다 대규모 사업, 막 10년, 20년씩 걸리는 큰 사업들인데, 그럼 이 3개의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또 하는 거죠.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그냥 용어부터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용어부터.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비슷한 말들 계속 나오죠 지금.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6개 용어 또 읽어봤네요. 이거 다 다른 말이죠. 다 다른 말인데 처음 할 때는 다 그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하면서 용어들부터 일단은 습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하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정하는 것은 요 시설사업, 요것만 대표적으로 국토법의 절차를 규정하고요.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까지 다 국토법에 규정해버리면 국토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개발사업의 절차는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개발법 한다고 그랬죠. 개발법에서 개발사업. 세 번째 정비법 한다고 그랬죠.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각각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다 지구자가 붙어있어요. 여기서 지구의 의미는 지구를 떠나라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구하면은 항상 관할구역의 일부.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전부에다가 수립하면은 그냥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일부, 여기 왕길동, 여기다가만 수립했다. 그럼 뭐라고 따로 불러요? 왕길동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에 수립하면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구분해갖고 이름을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무슨 동네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구역을 정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왕길동에다가 지정했대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왕길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기니까 왕길지구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에 무슨 지구, 뭐 검단 지구든 검암 지구든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줄임말.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위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역시 용어들 만만치 않으니까 자꾸 읽어봐야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요. 뭐 하려고? 그 관할구역 일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지구 이렇게 붙은 것들 다 공통점은 계획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거나 그 도시 재개발되는 것을 지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일단 본질은 뭐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근데 2번에다 쓴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하고 성격이 정반대. 우리 종래 용도구역들은 다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정한다 그랬죠. 개발을 억제.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정하는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규제를 뭐 해준다고요? 최소. 그럼 입지라는 말이 건물 짓는 거를 입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지규제는 이꼴 건축규제. 이 건축규제를 최소 다 풀어준다. 인센티브 주는 거죠. 충수 제한 이런 거 다 풀어갖고 100층짜리 건물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막 빚내갖고 아파트 사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각종의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일부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래서 얘도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6개. 이 6개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들. 일단 앞다가 됐다 갖고 그냥 그대로 외우라고 그랬죠. 용, 기, 도, 지, 입. 6가지 결정해 놓고 결정한 대로 이제 집행하면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하는 거예요. 행위제한. 또 이런 사업 같은 거 하면서 사업 부지에 내 땅이 있어. 내 땅 안 판다. 그럴 수가 없죠.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 이런 행위제한이나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59페이지가 맨 밑에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그렇죠? 그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요거를 두 글자로 집행.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등등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각종의 정책입니다. 정책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즉 정책을 다음에 그 박스에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그 박스에 용, 기, 도, 지, 입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 2번 한번 봐요. 2번. 2번에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자 떠나면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 수산자원보호구역 할 때 수, 도시자연공원구역 할 때 도. 그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원래 순서는 이거예요. 뭐 똑같아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4개 구역을 우리가 묶어갖고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앞에다가 용도구역 이렇게 써두시고 용도구역. 그래서 용자 동그라미 치면 이제 완성. 용용, 기도, 지, 입. 자, 넘어갑니다. 자, 법적 성격, 가로 1번.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구속력은 물론, 즉, 행정적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즉, 직접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구속력이 있는 계획, 구속적 계획.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니까 용어도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해갖고 승인받는다 그랬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아니고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그리고 승인이 아니고 결정. 입안에서 결정한다. 용어부터 다 다르겠습니다. 입안 결정. 그래서 수립,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 그래서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써놨는데 그 수립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입안해갖고 결정한다. 용어부터 다 구분해갖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안. 저부터는 좀 쉬웠다 보겠습니다.